봅니다. 자, 이분 누굽니까, 이분? 네? 냅니까? 제가 주남 저수지에 가끔 배낭을 메고 갑니다. 그래서 쭉 돌아요. 그럼 한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데, 저수지 주변을 쭉 돌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요 찍고, 돌아서서 이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고. 자, 내용이 뭐죠, 이게? 농지연금으로 풍요로 노후생활 하세요. 담보농지로 영농 및 영농도 해도 되고, 임대를 놔도 된다. 농지은행에 임대 놔도 되고, 그래서 농지은행에 이렇게 전화번호 있네. 055입니다. 이거는 055-250-2241. 자, 앞으로 농지연금에 지금부터 할 건데, 혹시 잘 모르면은 어디 전화한다고요? 한국노후청공사 창원지사 055입니다. 055-250-241. 자, 이런 거요. 농지를 낙찰 받았는데, 얘로 9억짜리를 내가 3억에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9억 곱하기, 감정에 9억 넣으면 9억 곱하기 90% 치주거든요. 그럼 8억 1000 되면은 월 300이 나옵니다. 부부간에. 자,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그 농지가 맹지라, 맹지. 맹지가 뭡니까? 길 없는 농지라. 해줄까, 안 해줄까? 저도 잘 몰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경남의 저게 북면에 농업진흥구역을 예로 평당에 5만짜리 나왔어요. 5만짜리가 한 4억 주고 나왔어요. 평당에. 근데 내가 3만원짜리 받았어요. 2만5천 절반에 받았어요. 그러면은 노후청 공사에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5만 사주면은 되겠죠? 그럴 때도 2년 지내야 돼. 지나면은 또 사주는 경우가 있죠. 300배 넘고 뭐 이러면은. 그러면 그때 우리 경상남도는 제곱미터당 5만원 그러면 곱하기 3.3을 하면 평당 16만 5천 정도 주고 삽니다. 그럼 전라도도 그래 되냐? 안 그렇더라고. 전라도는 제곱미터당 3만원. 그럼 평당 3.3을 하면 한 10만원 정도. 전라도는 한 10만원 정도 사준다. 우리는 한 16만 5천원 주고 사준다. 이래 봅니다. 그럼 나는 낙찰을 받아야 됩니까? 평당에 절반을 받겠죠. 8만원 받으면은, 거의 배 팝니다. 배로. 이전하고 바로 안 되고 2년 지내야 됩니다. 자,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연금 300만원 버리기. 그죠? 농지연금으로 300만원 한 건 하기. 자, 우리 배웁니다. 자, 모르는 거는, 자, 아까 그런 거 있죠? 맹지 됩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럼 그런 거를 물어보시라고. 담당자 전해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맹지도 됩니까? 그죠? 맹지가 좀 싸겠죠? 싼 것도 많이 들 겁니다. 자, 봅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농지연금은 가입 조건이요.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이 5년이 지내야 됩니다. 자, 이게 문제죠. 여러분, 요거 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됐어요? 아, 대단하시네. 나이만 보면 되겠네, 이제. 아, 이건 안 돼도. 이게 중요해, 이게. 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돌람이 만났어. 그래서 돌람이 퇴직을 해가지고 한 3억 가입돼요. 3억에 가입했는데 좀 많이 했더니 정계금이었다, 정계금. 연 1%. 그래서 1억이면은 연 1%니까 7만원 받는데요. 3억이게 21만원 받는데, 한 달에 21만원. 자, 근데 돌람은 영농 경력이 없어요. 나이는 비슷하게 됐는데, 둘 다 63살입니다. 63세고. 경력이 없어요. 돌람은. 돈은 3억 있는데. 자, 돌싱은 돈은 또 별로 없어. 없는데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미팅에서, 그럼 우리 서로 합치면 어떻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죠? 그래가지고 이제 9억짜리를 3억에 낙찰 받으면은, 여러분이 두 사람 다, 여러분 남자가 먼저 주급이다 하면은, 여자 혼자서 그러면 이제 월 300을 받는 겁니다. 120살까지라도 10원 안 빼고. 계산한 거죠? 네,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빨리 영농 경력을 빨리 쌓아야 돼. 나이는 자꾸 뭐 돌아서 뭐 5살, 6살 퍼뜩 갚습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영농 경력 쌓아야 되는데, 그러면 농지연부 있어야 돼, 농지연부. 영농 경력 쌓으면 제일 최대가 농지연부가 300평 이상. 그죠? 있어야 농지연부 됩니다. 농지연부. 그럼 그거를 농지연부도 이런 거예요. 돈이 있으면 농지 사면 돼. 300평 이상. 돈이 없어요. 그럼 뭐지 됩니까? 임대. 한 달에 한 50만짜리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걸 빌려가지고, 1년에 50만원, 1년에 50만원. 그러면 뭐 5년 해봤자 250 정도 주면 되겠죠? 사면 됩니다. 근데 임대를 빌리는데, 논인데, 물이 엄청나게 많아. 유지 같은 거. 이거를 임대를 했어요. 그럼 뭐 한대요, 그다가? 뭐 심으면 되나? 예? 미꾸라지 하면 돼, 미꾸라지. 100마리 사갖고, 엮고, 막, 미꾸라지 키운다 하면 됩니다. 그, 조사해봅니까, 잡니까? 조사해보서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서, 논에 들어가서, 헤엄쳐가지고. 자,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종신형이 있고요. 전후 후박형이 있어요. 10년은 많이 받고, 우리 수강생 본게는 요거 하더라고. 10년은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좀 작게 받고. 왜냐, 그러면은, 66살에 맡겼으니까, 76살까지 돈이 많이 쓰니까 좀 많이 받고, 77살부터는 좀 작게 받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30%까지는 대출이 돼요. 대출 인출이 됩니다. 예를 9억짜리 몇 개 나왔는데, 아들이 장가를 가요. 그럼 돈이 한 2, 3억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그러면은, 예로 9억짜리다 그러면 90% 8억 천에 받아주는데, 그어서 예로 한 2억 정도, 현찰을 좀 빼야 되겠다 하면 빼줍니다. 2억 정도, 빼주고, 그러면 이제 농지연금은 6억 쪽에 조금 작겠죠? 금액 조금 줄여가지고 받는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30% 금액에 대해서는. 자, 상한액은 300밖에 안 됩니다. 최고. 그러니까 뭐 부부 별도 됩니다. 부부 별도. 그러면 주택연금 200 받는데 또 됩니까? 됩니다. 공무원 연금 받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연금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나이를 이야기하는데, 이 나이가, 남자는 65세 딱 됐는데, 베트남 여자 얻어갖고 35살이라. 농정 줄까, 안 줄까? 예? 그럼 베트남 여성도 배우자가 돼가지고, 뭐, 100살까지 줄라고 하면 국가에서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성계를 안 한 조건을 줍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60이다 하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베트남 여성인데, 필리핀 여성인데 60이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가능해요. 60이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연금을 조금 작게 줍니다. 60살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작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개별 공시가. 개별 공시가의 100%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일하니까 잘 안 돼. 판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알았다. 그럼 감정가액에 처음에는 70% 하다가 80%다 이제 90%가 줬습니다. 2019년부터. 감정가액 90%. 엄청 많이 주는 거죠. 해주는 겁니다. 90%. 언제든지 사원 됩니까? 사원 됩니다. 되는 거, 사원은 간단한데, 이제 문제는 조금 개해야 되겠죠. 배우자가 연금 승계가, 이게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남편이 죽고 만약에 일찍 죽어버렸다. 교통사고로. 예를 65살 맥인데 66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120살까지 사도 됩니다. 배우자가. 나머지 배우자가. 그럼 경작을 하든지, 이렇게 많이 뭐예요? 아이고, 죽어도 지어야 됩니까? 농사를. 안 지어도 됩니다. 맡기면 됩니다. 농촌은행에 맡겨가지고 나는 이제 못 짓겠어. 나이가 들어서 못 짓겠다. 이제 너가 지으라. 고 이렇게 맡기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요. 자, 요거 봅니다. 65세에 6억이면은 280만인데요. 자, 1억이 얼마입니까? 1억에. 35천이죠? 그럼 뭐 8억 해보자. 8억. 8억 하면 300 되죠? 거의 300 되네. 8억 하니까, 그죠? 곱하기 8개 한 게 한 300쯤 되겠네. 6억. 자, 그럼 다시 봅니다. 65세에 농지연금을 5억에 맺겠습니다. 182만원이죠? 농지연금은. 자, 오른쪽 봅니다. 주택연금이에요. 65세에 5억에 맺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지금? 조금 작죠? 126만 8천원, 182만원, 그럼 차이가 얼마고? 한, 56만원. 56만원 차이 나네요. 그럼 주택보다 농지가 더 큽니다. 금액이 보니까. 크니까. 그럼 주택은 나쁜 거냐? 아닙니다. 주택은 공짜 살잖아, 자기가. 월세 안 주고 살잖아요. 월세 안 주고. 그죠? 50만원 아니라 월세 주면은 80만, 100만 줘야 되겠죠? 월세 안 주고 사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농지연금이 주택연금보다 한 30% 좀 더 많다 해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5억짜리가 여기 120, 이거 30% 하면 뭡니까? 36만원, 126만원, 36만원, 160만 되네. 160만원. 30만원 5%, 거의 한 40%까지 맞네. 농지연금이 많습니다. 농지연금이. 자, 봅니다. 35번. 보도 자료를 보니까 매월 연금으로 준다. 요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보시고.
임대 농지를 300평 이상 5년간 임차해서 농지연부를 사전에 만들었자. 이건 뒤에 나중에 봅니다. 자, 쭉 봅니다. 쭉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자, 36번. 36번. 여기는 보면은 농지은행 자료를 좀 보고 싶으면요. 농지은행 가면 됩니다. 농지은행 가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거 가면은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막 있어요. 농지은행 가서 정보마당 가서 공지사항 가서 보면은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가 그거 좀 보시기를 바라고. 자, 37번입니다. 37번. 농림축산식품부에 가면은 농지연금 업무 처리 요령이 있어요. 여기 나온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상세하게 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변천사 감정, 여기 있죠. 2019년도에 감정가격 80%에서 90%로 상향이 됐습니다. 자, 나왔죠? 자, 이런 게 막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쭉 있으니까 요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38번. 그 다음에 농지만 주는 거는 가압류나 건저당도 제가 알기로는 15%까지 괜찮아요. 15%. 예로 10억이다 그러면 한 1억 5천 괜찮은데, 자, 10억짜리 농지인데 뭐 설정이 뭐 6억 7억 됐다.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 한 15% 이내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묘가 많다 뭐 이상한 것들, 그 다음에 뭐 그런 거는 뭐 안 되는 걸로 뭐 되어 있습니다. 자, 39번입니다. 39번. 감정가에 몇 프로 줍니까? 개별 공시가는 무조건 100% 된다. 이거는 금액이 낮죠? 감정가는 보통 뭐 2배, 3배, 5배 되는 거죠. 그럼 뭐 감정가는 90% 주겠다. 2019년 1월 1일부터 90% 상당히 많이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70%. 자, 80% 요것도 끝이죠. 요것도 이제 없어졌어요. 요것도 이제 없어졌고, 이제는 몇 프로고요? 90%. 80%도 없어지고, 이제 80%에서 90%. 재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자, 많이 준다. 그죠? 많이 준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또 40번에 보면요. 뭐가 좀 바뀌느냐? 이거 보니까 40번에 보면은 뭐가 좀 바뀌었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바뀌네요. 2년 이상 보여야 되겠다. 자, 이랬어요. 종전에는 원장님이 저게 파주에 있는 농지를 낙찰받아가지고 9억짜리를 받아가지고 8억 천에 준하는 월 300을 받아가니까 농어촌에서 싫어요. 저 경매를 해서 3억에 받아갖고 월 300만 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꿔봅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2년 이상 보여야 돼. 경매 낙찰 받고 2년 지내야 된대요. 알겠죠? 2년이 지낸다. 오케이. 2년 지냈다. 되고. 그 다음에, 여보 뭐, 2번은 2년 지내라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보면요. 뭐냐 하면은, 너무 창원 사람이 저 경기도 파주권을 낙찰받아서 농지 연금 받아 합니다. 기분 나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창원이면은 창원에 연접한 시군구 내 두거나, 안 그러면은 멀더라도 예로 어령 같으면은 30km가 되면은 직선거리 되면은 해주겠다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창원시 같으면 고성군 되죠? 창녕 되죠? 그죠? 김해시 되죠? 함안군 되죠? 자, 그러면은 어령은 될까 안 될까? 어령. 창녕을 지나야 어령이죠? 안 되는데, 어령도 어령 나름이지. 나는 창원에, 어령 가까운 창원에 북면에 있고, 저 사람은 어령에서 창원 가까운 어령에 있어요. 그러면 선을 끄니까 30km 되더라. 그럼 된다면. 그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 원장님이 이제, 저 파주 농지 낙찰받아서 농지금은 안 된대요. 안 되고, 창원에, 안 그러면 내가 사가지고 있다가 농지금 받을 때는 이제 이사를 가야 되겠죠. 파주 이사를 가서, 1년 반쯤 되면 이사를 가서, 거기서 농사 좀 지어가면서 이제 2년 때, 산지 2년 됐으니까 맡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경매 농지는 2년이 지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접을 해야 되겠다. 그죠? 연접하는 경우는 해주겠는데, 저게 뭐,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농지를 받아서 연금도 이런 안 된다, 얘기죠. 그럼 받으려고 하면은, 경상도 와서 이사를 하고, 이제 아예, 그게 농사 지으면서 신청해라. 막 그런 얘기 같아요. 자, 봅니다. 우리 수강생입니다. 우리 수강생이, 농지는 많이 가 있는데, 농지연금이라는 건 몰랐어요. 농지연금 있는 건 몰랐어요. 지금 대부분 걸 쓴다, 농지 있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농지.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산인데, 임야인데, 농지인데, 자기 갖고 있는 농지가 옛날에 농사를 안 지니까, 막 산처럼 되어 있는가 봐. 산에 옆에 붙은 농지가. 산을 바꿔버렸어. 20, 30년 전에. 그래갖고 지금 이제 최근에는 다시 빼겠대요. 농사 짓는다 해가지고, 다시 빼려다가 이제 농지가 됐습니다. 농지 되어 있는 와중에, 짓고 있는데 요 학원에 와서 이야기 듣다가 농지금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가, 요게, 이제, 감정 있죠? 감정. 6억 7,100 해놨네.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얼마를 받나, 그러면요. 이렇게 감정을 해보니까, 이제, 농지연금을 약정합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약정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농지 가격이 6억 7,100인데, 월 지급금이 280만원. 이거는 10년은 세고, 10년 뒤에 지나서는 좀 약하고, 전후 후박형 해갖고, 280만원. 그 다음에는 198만원, 한 200만원 받는 걸로. 10년 동안은 좀 많이 받고, 그리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농지연금 산출표가 나와 있네요. 8월달에. 이래갖고 이제 했는데, 요래갖고 이제, 나이가 66세고, 이렇게 해서 6억 7,100에 280만원. 뭐, 괜찮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등기부 등본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건조당 설정을 18을 해버려. 농어촌공사에서. 알겠어요? 거기에 소유권을 가 있는데, 배우자면 그것도 갖고 있는데, 설정을 이렇게 18을 하더라, 18을. 설정을. 왜냐, 그러면은, 막 100년, 50년 지나가지고도 저거가 이제 행사를 하면 18호까지 받아야겠다만. 그러나, 후에 나왔다가.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꽃다발 왜 받았을까, 이거? 아니, 와이프가 주더래. 집에 수료하고 가니까 주더래. 와, 당신 때문에 내가 한 달에 280만원씩 받게 되는데, 10원도 못 받아가, 280원이 농지연금을 더 높이니까. 그죠? 죽고 나서 있으면 뭐합니까? 사고 줄 때 농지연금이 매달 들어와야지. 200원 들어오니까, 막, 완전 쓰리플, 갈비에다가 꽃다발까지 딱 준비해서 주더랍니다.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도 농지 가있지 말고, 농지연금을 신청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뭐죠? 65세 넘어야 됩니다. 할 수 있죠. 소유자는 자기 거니까, 자기 거니까 얼마든지 임대나 농작물 지역 수입 받아도 되고, 쓰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지장 없어요. 주택연금? 무슨 연금? 국민연금 상관없어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아무 상관없고,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농지연금은 남편 300, 와이프 300 된다니까. 아니, 상관없다. 이거는 그냥 설정만 해놓은 거야. 설정만. 농사 경력이 5년 이상이라요. 그렇죠. 그런데 경매로 2년 그런 이유가 경력은 미리 갖춰놔야 돼. 예로 농정부. 이제 이전되고 할 때는 2년 지내야 되고, 연금 몇 개라 하면 전에 해줬거든요, 바로. 농정부만 5년 있으면은, 전에는 바로 됐는데, 기분 나쁘다고 해갖고 2년 지내야 해주겠다. 그래서 농정부 5년은 필수고, 나이 65세도 필수고, 2년이 지내는 것도 필수고, 아시겠죠? 큰 문제 없어요. 자기가 소유자, 자기가 있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게. 자, 아까 잘 모르면 어디 물어봤는지 아까 잘 모르면,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자꾸 전화하지 말고, 요 전화하고, 여기. 여기 있죠? 잘 안 보입니까, 글자가? 자, 잘 보입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에 전화를 하시면은 1577-7770을 하든지 05, 이거는 05입니다. 055 전화가지고 맹지 됩니까? 뭐 등등 모르는 거는 이제 전화하면 됩니다. 그 농지연금 담당자 바꿔주세요 이래가지고 묻고 싶은 거 있죠? 1, 2, 3, 4 딱 미리 적어가지고 물어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시간은 지금 타임이 지났어요. 지났고 제가 지금 보너스 시간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십시오. 내가 막 20장 하려고 하다가 30장 하면 그냥 대주겠다 지금.
만들어 놔도 되고, 강의하는 것도 되고, 하고 나면 막 됩니다. 한 3시간 계속 하고 나면은. 자,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제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봅니다. 42번. 농지연금과 토지 경매를 합치면은 상승 효과가 나온다. 자, 봅니다. 이거를 12억짜리를 예로 4억에 낙찰 받아서 맡기면은 텀 300만 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상당히 좋다 말입니다.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농지가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보통 보면 이래요. 낙찰가율 한 33% 보통 열이 됩니다. 두 번 보래요. 33%, 35% 막 그래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공시지가 1억 원, 감정가 또 1억 1천만인 경우에 농지연금을 얼마나 받는가? 제가 농지은행에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하니까, 자, 이렇게 나오죠. 정액형은 38만 3천원. 자, 일시에 인출을 30%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2,600만원 주고 나면은 이게 조금 줄어든대요. 27만원으로. 이해가시죠? 돈이 급할 때는 한 20, 30% 정도에서 1억이면은 막 26%네. 2,600에 준대. 2,600만원 빼주는데, 그 대신에 2,600 가져갔으니까, 연금은 조금 한 11만원 작게 받아내요. 27만원. 이해가시죠? 자, 우리 계산하면 되고요. 44번. 감정가 4억 2,800에 공시가격이 3억짜리다. 자, 요거는 3억짜리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럼 낙찰가는 1억 3,300인데, 요럴 때는요, 공시가격이 높으면 더 좋습니다. 감정가격하고 공시가격이 비슷하게 붙는 게 더 좋아요. 공시가격이 무조건 줘야 되거든. 무조건 100% 줘야 되거든. 알겠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낙찰가를, 예로 이제 너무 싸게 받으면은 감정가 좀 작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시가격이 높은 게 좋습니다. 자, 45번. 농지연금에 적합한 농지다. 그죠? 이 치안은 됐지만은 양평군에 34% 농지가 나왔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퍼뜩 뭐 해야 됩니까? 저거 낙찰 받아서 내가 이 농지연금 맺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요거는 막 취소가 취하가 되어 버렸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 이제 요게 보니까 2억 4,800 나오더라고. 이 공시가격이 나와서 내가 두드려 보니까 65세에 2억 4,800면 얼마 받습니까? 이랬더니 죽을 때까지 받는 거는 정액형은 95만원. 자, 30% 빼겠다 하면은 6,500 뺐네. 6,500. 그럼 6,500을 여기에 2억 4,800에서 6,500 빼고 조금 줄여지겠죠. 그래서 한 2억 5천인데 95만원 정도, 한 돈 100만원 정도 받더라. 2억 5천인데 돈 100만원 정도. 자, 46번. 자, 여기 보면요. 농지를 삽니다. 농어도 삽니다. 사는데, 예로 경남은 제곱미터당 5만원 곱하기 3.3이니까 평당 한 16만 5천원 정도 사고 있고요. 농어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수강생이 있습니다. 농지만 사가지고 농어종사 팔고 또 사가지고 팔고. 자, 봅니다. 그럼 이거 봅니다. 47번. 농지 낙찰 받고 소유권전하고 2년 후에 농어촌공사에 제곱미터당 5만원 곱하기 3.3이니까 평당은 16만 5천원 매도하면 큰 수익이 나겠다. 지역별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예로 저기 전라도는 내가 보니까요, 제곱미터당 3만원 거더라고. 3만원. 3만원. 지역은 다릅니다. 다른데 3만원이고 그러면 평당 한 10만원 정도에 팔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농어촌공사에 여러분들은 이제 낙찰 받죠. 이게 이제 평수가 1200평 되는데 요리 낙찰 받아가지고 16만 5천원 정도 주고 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습니다. 이게 공시가격이에요. 요게 예로 이제 5만원까지, 경상도는 5만원까지 이렇게 이제 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요 정도 수준을 주니까 나는 요거를 절반 정도의 낙찰을 받아버리면은 거의 다 받는 거죠. 자, 5만짜리 공시가 5만짜리인데 내가 평당에 제곱미터당에 2만 5천 정도 받았어. 절반 가격에. 그러면은 2년 지나면은 보통 그 감정가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시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비싼 건 안 삽니다. 안 사고, 자, 경상남도는 농지 몇 평당 얼마 주고 산다고요? 농정원에서 10만 5천원. 전라도는 10만원. 막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럼 나는 낙찰을 평당에 한 8만원 받으면은 더블로 판다. 그럼 전라도 같으면
평당 5만원 정도 받으면은 더블로 판다. 이래 보고 자기가 연구 잘하면 됩니다. 근데 맹지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잘 모르니까 물어본다. 알겠죠? 가급적이면은 맹지 사지 마세요. 맹지 아니라도 좋은 게 많습니다. 보니까. 해피는 맹지 사고 고민할 필요 뭐 있어요? 또 혹시 모르잖아. 또 팔아야 되는데 맹지는 누가 사겠습니까? 알겠죠? 돌에 잘 붙은 것도 꽉 찼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자, 고성군 농지는 농어촌공사에 1215평이니까 평당 16만 5천원.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매도가 가능하다. 그럼 여기에 1억 4,700원 샀다 하면 계산을 해봅니다. 대강. 해보면은, 막 2억 정도는 되겠구나 보고, 이를 낙찰 받아도 됩니다. 그죠? 전라도는 한 3만원, 평당 10만원 정도 팔 수 있다. 이를 보고 조금 싸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48번. 농지 감정가와 공시지가 차이가 많은 농지는, 자, 이런 게 있어요. 11억짜리인데 2억치가 들었어요. 내가 낙찰 받았어요. 3억에. 농어촌공사 갔습니다. 농정을 회도한 게 기분 나쁘죠? 그러면은 농어촌공사 다시 감정을 재감정 해보니까 감정평가서를 본 게는 3억 받은 거야. 그러면은 많이 주고 작게 줄까? 작게 주겠죠? 근데 MPL이 1순위가 대출이 7억이 나왔고 얘로 9억 천에 정도의 뭐 설정이 잘 되어 있더라. 그럼 이런 거 사가지고 내가 한 8억에 낙찰받았다 그러면은 3억에 받는 것보다는 8억에 낙찰받는 것이 감정평가 기한에서 쏟고 사는 거죠. 그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MPL이 혹시 부닥치면은 MPL 사가지고 낙찰가를 높이 놨는 것이 혹시나 되팔아도 농사 맡기다가 석 달 있다가 또 누가 팔으래요. 비싸게. 그러면은 예로 3억에 사가지고 8억에 팔면 시금 많이 나오잖아요. 8억에 낙찰받아서 8억에 팔면 시금이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런 거를 목적하는 사람은 이제 MPL을 공부를 해서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49번. 자, 우리 수강식 어느 부분이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원장님 곱하기 3.3을 하니까 300평이 넘는데, 그죠? 340평 되는데, 와, 45만 넣었네요. 이랍니다. 내한테. 그래서 내가, 공부 좀 해라, 공부. 혹시 앞에 그, 임대라고 안 써놨더나, 매각이 아니고, 혹시 임대라고 안 써놨더나, 있겠네. 그렇네요. 임대라고 써놨네, 임대. 자, 임대하고 매각하고 틀리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은 이제 그런 전화가 옵니다. 아이고, 원장님, 진해에 농지가 이게 보니까 좋은데, 이게 뭐 45만 원인데 내가 낙찰 받고 싶은데 어쩌면 됩니까? 회원가입하고 거기서 등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 진해에 340평인데 45만 원이라. 그래, 알았다. 니 잘 봐라. 임대다, 임대입니다. 이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또 낙찰도 하는데, 얼마입니까? 45만 9천인데, 누가 몇 명 들어, 몇 명? 두 명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50만, 천원, 한 사람은? 50만, 120원. 아이고, 참. 이래 하면 안 돼요. 알죠? 내 같으면 51만원. 50만원에서 뭐, 다 떨어졌죠? 그죠? 이렇습니다. 자, 예? 아닙니다. 이거는 내 같은 사람이 강의하다가 이제 돈 안 내게 그런 거고,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여기 떨어지고 이 사람 됐다. 자, 근데 농지를, 등기부를 빼보니까, 국해가지고요, 재무부를 해갖고 지금은 기획재정부를 해야죠. 그러면, 우리 보통 보면 이래 하신다. 그죠? 기획재정부는 나라 땅을 이제 갖고 있다가,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중간 역할을 해서 이제 임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그 다음 봅니다. 50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강생이 93면에 한 분 계시는 분이 있는데 낙찰받았어요. 이걸 낙찰받아갖고 계약서를 5일 이내에 국유재산 대부 계약서를 만듭니다. 알겠죠? 자, 이게 뭡니까? 임대입니까? 샀습니까? 지금? 임대죠? 진점, 진북, 추곡리에 51만, 이 93면에 계신 아지매인데 수강 오셔가지고 낙찰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바로 5일 이내 계약서 만들어 갑니다. 그럼 여기 나오죠? 5일 이내 바로 나옵니다. 그럼 이거 딱 넣어보 어디가 됩니까? 이거 넣어보. 자기 동사무소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농지원부. 자, 요때 농지 만들면 되는데 요때 농지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이거 빌리는 거는 농지부 필요 없습니다. 바로 농지부를 바로 동사무소 가서 만들면 됩니다. 바로 그냥 들어와서 뭐 심을 거냐 물어보면 뭐 심도 해야 되는 거나 먼저. 쌍주, 고추, 뭐 있죠? 뭐야? 뭐 심으면 됩니까? 도라지, 도라지, 쌍주, 고추, 또 고구마, 또 감자. 그리 심어갖고 아직 한 푼도 안 가왔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딱 보고 있습니다. 가을 되면 감 가오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임대일이 해갖고 뭐 감자 심고 쌍주고 다 해놨고 아직 한 푼도 안 보낸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앞으로 메모해놨다가 질문이 들어도 답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51번. 농지에서 임대대부 어떻게 검시하면 됩니까? 간단하죠? 온비 들어가서 부동산에 가서 오자입니까? 내가 야 이거 뭐라고요? 임대, 토지, 그죠? 여기 보면 온비 들어가서요. 토지 눌려가지고 전답 가수 눌려가지고 이 천이 넘어야 되겠죠? 그래야 농지부 되니까. 그러면 천 해가지고 이렇게 검시하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어디 한다고요? 온비 들어가서 부동산 눌려서 임대농지입니다. 아까 50만짜리 찾는 거예요. 50만짜리 1년에 50만. 자, 임대 누르고 토지 누르고 전, 답, 가수 누르고 면적에 여기다 넣습니다. 1하고 동그라미 3개. 그 다음에 1하고 동그라미 몇 개고? 5개. 이래가지고 검색하면은 전국에 나옵니다. 그럼 요것들은 이제 바로바로 하면 너무 크죠, 그죠? 1년에 80만원, 4천에는 450평인데 이거는 안 팔려 또 떨어졌는가 봐요. 요거 하시면 되겠다. 4천에. 자, 자, 적었어요. 4천. 경상도 사는. 뭐 줘야 됩니까? 언제까지고? 오늘 수요일, 모레까지네. 5시까지. 자, 30만 넣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래가지고, 자, 외웁니다, 이거. 2013-071844-629 4천에 이런 거 하시면 돼요. 딱 눌러가지고 창녕 됐네. 창녕 요거 딱 됐네. 1084 딱 넣었죠. 딱 300평 되네. 1년에 22만 6천원 1년에 또 창녕에 이 넘평도 너무 좀 크고 위치도 따져보시고 보면 됩니다. 하만도 딱 좋네. 하만에 28만 6천원 요런 거를 사가지고 5년 딱 지나면요 계약서 만들고 아까 내가 그랬겠죠. 자기 동사무소 가서 농지부 만들고 그래갖고 5년 지나면은 나이가 딱 65, 70 되겠죠. 그때 난 돈이 10원도 없어요. 전반은 돈이 많아. 3억인가 있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손잡자 이래가지고 우리 농지 9억짜리 3억이나 받아서 우리가 월 300만원 죽을 때까지 그러면 지도 좋고 나도 좋고 알겠죠? 지 좋고 서로 배우자 좋은 뭐 파트너 만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 건 지금 뭐라고요? 뭐 했나고요? 자, 전라도 있네. 곡성에 좋다. 10만원. 싸다, 그죠? 10만원. 뭐, 자고 나면 놉니다. 많아요. 많이 놉니다. 충남에 논다. 너무 평소 그런 거, 요거 딱 됐네. 요거. 그죠? 30만. 됐죠? 요것도 딱 됐네. 요것도 30만. 네. 근데 이게 물이 많더라. 유지처럼 물이 많더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뭐 키운다고요? 미꾸라지 키우면 됩니다. 미꾸라지. 자, 50번, 52번. 농어촌 공사에 팔 수 있는가?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는데, 평당 얼마 정도에? 16만 5천원 정도 주고 파는 걸 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싸게 사야 돼. 싸게. 싸게 사셔갖고. 고성구인데 보면 싼 게 많아요. 보통 평당 한 5만원, 낙찰가가 한 5만원 되는 게 많습니다. 5만원, 7만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53번입니다. 53번은 농지, 자, 이렇게 이제 임대 대부를 했다 그러면은, 아까 계약서 받았죠? 그걸 들고 단다고요? 계약서 놓으면은. 동사무소 가야 돼. 자기 거주지 동사무소. 사파동 동사무소 가서 요거 만들다 하면 바로 만들어집니다. 한 열흘 보름 지나면 옵니다. 근데 뜸을 들이면 안 좋아요. 바로 가야 돼, 바로. 농사를 안 짓죠, 여러분들, 보통. 그래서 난 농정부 필요한 게 바로 좀 해줘라. 농사 지을 게다. 지금 겨울인데 지금 짓지, 너. 내가 내년 봄 돼, 씨를 뿌리고 할 건데, 이렇게 하면서 해도록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빵빵 하세요. 이거 또 넣노?
인사 마시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갖고 제가 넘어야 되겠는데, 추가 대출이 좀 가능하지 않느냐. 자, 봅니다. 이 농지는요, 농지는 이 차범마상 소액보증금 뗄 게 없거든요. 선수님 자연도 없을 거고 막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잘 낙찰 받으시면은 지금 3개를 제가 연하는데 전라도 2개, 3개가 전라도 거네. 이 보시면은 찾아보면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거 잘 보시고 예로 도로변에 잘 접하고 이런 거 사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56번은 전라도 건데 요것도 29%가 1이 많이 떨어졌죠, 그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참 30% 낙찰 받을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3억 가 있으면은 막 9억짜리 받는 건 싫어요. 그렇죠? 그럼 2년 지나면은, 자, 그 다음 57번입니다. 57번은, 자, 땅이 어디 생겼어요? 좋다, 나쁘다? 제가 밤새도록 찾아갔다는데 지금 이치안에서 강의를 못 하겠네. 일단 모양이 좋다, 나쁘다? 좋죠? 잘 물었죠, 도로를. 잘 물었습니다. 잘 물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가등기라 하는 건요, 요 가등기 얘기 나왔는데, 이 가등기가 우짜고 하는데, 가등기 잘 보세요. 은행 건저당 뒤에 가등기를 했다. 98년도 건저당이 됐고, 2005년도 가등기 했다.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는 거죠? 꼽히죠, 꼽혀. 건저당 뒤에 붙은 가등기는 무조건 소멸. 뭐, 물을 것도 없어요. 무조건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낙찰 받을 때는, 뭐, 가등기구만 좀 조심하면 되고요. 나머지, 국세가 뭐, 20억이 밀렸더라, 법정기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무시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토지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선순위, 뭐, 가등기에서 나왔다. 선순위 가등기. 이렇게 겁이 나서 못 봤죠, 여러분들이? 자, 못 봤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아까 보여줬죠? 자, 다시 한번 보다가. 자,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2020에 14094-00 봅니다. 이게 이제 선순위 가는,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이게 후순위입니다, 후. 자, 꼽혀버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쓰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립니다. 자, 하나만 보면 이렇게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자, 봅니다. 이 농지를 낙찰받는데, 자, 이거 충북 보험권을 받아요.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견에 선순위 가등기에서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봤어요. 봤더니, 쭉 이렇게 봅니다. 이제 뭐 농지가 있다는 얘기죠. 농지가 이렇게 뭐 잘 붙었어요. 본견에. 길도 잘 붙고, 뭐 잘생겼죠, 그죠? 길을 잘 옆에 3개가 물고 있습니다. 길지가. 그래서 재산 명시를 눌렸더니, 농지를 낙찰받는데 재산 명시를 눌렸더니 이렇게 쭉 봅니다. 보는데, 뭐 국세가 이렇게 많아요. 국세가 있고 짜고 막 써놨다. 자, 이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데 쭉쭉쭉 가다 보니까 이거 뭐 써놨죠. 현황은 밭전으로 경장 중인 농작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여러분이 낙찰받고 이전 등기하기 전에 가등기한 본등기가 할 때는 매각 결정 취소 조건이며 정확한 지적은 청량을 하세요. 자, 이야기가 뭐냐, 이야기. 여러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가등기 건자가 본등기 뭐 다 준다 말이죠. 내 소유권이. 자, 그 이야기인데 이거는 아무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제일 마지막을 보니까 여기 있죠. 보니까 가등기 날짜는 2005년도였어요. 한의자가 가등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은행 설정이 건저당이 98년 4천만 되어 있죠. 뒤에 붙었죠. 그런데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뒤에 붙은 거는 우리 봤죠. 소멸. 그래서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98년도 김경희가 4천만 원 설정을 했는데 뒤에 가등기가 뭐 2005년도인가 뭐 있어도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리고 토지 낙찰 받을 때는 이런 거 뭐 국세가 뭐 구청이고 요거 강견하십니다. 자, 다시요. 전화 자주 와요. 뭐냐니? 토지 받을 때는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국세, 임금, 채권, 소액 보증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아까처럼 가등기 정도는 보면 됩니다. 그죠? 보면 되고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럼 낙찰 받아도 뭐 전혀 문제가 없다 보여집니다. 자, 58분입니다. 58분도 가평인데 이렇게 막 들이는데 자, 땅이 여러 생겼어요. 그럼 뭐 괜찮다 나쁘다? 괜찮죠? 제가 물어보는 거는
도로에 접했나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도로 안 접한 게 70%, 80%입니다. 접한 거는 1, 2, 30%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로 안 접한 거는 무조건 날리세요. 무조건 날리세요. 그러면 도로 접한 거 2, 30% 거기에만 따지야 됩니다. 도로도 안 접한 거를 자꾸 쳐다보고 답사 가서 전화 오고 할 필요 없어요. 저한테 도로 잘 물은 거 보시고 하세요. 자, 이런 건 느낌상 괜찮죠? 잘 물었죠? 아까 이것도 좋은 거예요. 이런 것도 딱 직감적으로 좋은 겁니다. 길을 잘 물었어요. 오히려 이게 더 좋습니다. 길을 잘 물었어요. 요거는 상가나 치면은 별로죠. 도로를 무기를 무는데 길을 여러 개 물어요. 여러 개 물어야 잘생기지. 열이 무는 거는 별로예요. 별로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요것도 보니까 안성거도 6m 포장도로에 접함. 자, 한 필지만 포장도로 접하면 됩니다. 쭉 여러 필지 중에서 이것도 괜찮아요. 자, 파주 봅니다. 60번 파주. 파주 거도 절반에 떨어지는데 땅이 생겼어요. 내가 보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m 포장도로에 61번 포장도로에 접함. 뭐 좋은 거다. 그죠? 좋은 겁니다. 포장도로. 지금 웬만한 거 다 접한 겁니다. 내가 맹기는 다 뺐어요. 이거 거의 다 접한 겁니다. 자, 62번 3, 4m 포장도로와 접함. 좋은 거죠? 좋습니다. 양주시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용인시 수지구 맹지라 이런 걸 뺍니다. 맹지. 그럼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 이 맹지 갔는데 차량은 또 접근이 되는, 이 이제 지도가 나오더라고. 이 파주 이런 데는 올라가 보니까 뭐 1380 어디 뭐 옆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잘 못 봤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요것도 보면 됩니다. 중평도 정평군도 이 길이 살 붙어 있죠 지금. 그래서 막 그런 대로 좋다 말입니다. 이렇게. 자, 66번은 그래요. 계산구는 요렇게 돼야죠. 이렇게 도로에 뭐 괜찮은 거죠, 그죠? 괜찮습니다. 요로도 연결되고 요로도 연결되고 옆에는 큰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뭐 터널 같아요. 터널 같이 뭐 들어가는데 여기 연결됩니다. 이게 좋아요. 자, 교회가 있는 농지. 자, 이런 게 문제입니다. 낙찰을 받고 싶은데 그죠? 농지인데 뭐시 있죠? 건물이 있죠. 전답인데 법정상가 난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건물이 빠졌단 말이죠. 자, 요때가 이제 문제인데 어쩌면 되느냐. 자, 봅니다. 비고란에 보니까 뭐 농지 전용을 120평 득했는데 지적분 하나 있다. 그 다음 잘 봅니다. 전용받지 않는 불법 농지는 원상 회복이 되어야 농정 발급이 가능하다. 이게 골자 봅니다. 이 이제 교회나 뭐 이상한 건물이 막 크게 있어요.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요 문구가 불법 무화 건축물이 있다 이야기거든요. 자, 그게 있으면은 이게 요 같으면은 성남 면장이 농정 받으러 쫓아갑니다. 낙찰 받으고 경매 낙찰 받고 가면은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줍니다. 절대 해줄 리가 없어요. 몰라. 농지 원상 복구 계획서를 잘 써가지고 어떻게 때 싹싹 잘 비비가 뭐 청와대 입김이 좀 들어가고 하면 그건 모르겠다. 저우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합니다. 나는 행정심판 청구 소송을 해요. 아시겠죠? 10% 내보고 이제 면회서를 하죠. 면회서는 우리 그 요령에 보면은 책자에 보면은 농림수산식품 책자에 보면은 네가 다 철거해라 해주라 이래야 했다. 그렇지만은 소송을 하면은 야 법원에 10% 가계약자가 이거 철거할 권한이 없다. 무슨 말 있죠? 그 사람 보고 어찌 철거 다 하면 농지해 주겠다. 말도 안 소리 하고 있네. 발급해줘! 이랍니다. 법원에서는. 자, 그거를 행정심판 소송하면 간단 한 3개월만 하면 됩니다. 근데 법원 하면은 막 한 7, 8개월 가버려. 시간이 걸리면 안 되겠죠. 즉시항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 하기 힘듭니다. 힘들고 저도 해보니까 서류가 이만큼 많더라고요. 변호사한테 한 5만 주고 좀 해주시오. 그러면은 이제 됩니다. 그럼 예로 막 5억짜리가 한 놈들은 예로 한 3, 4개월 낙찰 벌써 될 건데 1억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럼 500주도 여러분은 괜찮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변호사하고 이제 어느 되다. 면에서 안 해준다 그러면요. 경매에서 안 해준다 그러면은 박수 빡빡 쳐야 됩니다. 공매는 또 안 돼요. 공매는. 반대로 공매 같으면은 여러분이 잔금을 넣는 거는 아무 문제 없는데, 당연한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이 또 절대 안 됩니다. 대출이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공매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경매는 아무 문제 없겠다. 혹시 매각 불허가 돼도 10% 돌려도 하면 돌려줍니다. 돌려줘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보면 그래요. 농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명확 불허가 됐어요. 내가 이게 적시한 걸로 했는데 낙찰자가 다시 경매 진행하면서 내가 찾아보니까 농지적 미래주식 보증금 몰수권은 이 조항이 없더라고. 이거 보니까. 자, 봅니다. 이게 낙찰자가 19에 2350. 자, 이런 게 문제예요. 그냥 농증 내주는 게야 뭐 여러분들이 뭐 저하고 그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낙찰 받으면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이 건물이 져야 되죠. 건물이 자, 여기 있네. 건물이 져야 돼. 여기에서 뭐 건물이 있어가지고 여기 건물이 있죠. 이게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보니까 뭐 주택 같네. 건물이 있는데 누가 이게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농지죠. 건물은 빠지고 농지입니다. 이 광량의 농지인데 낙찰을 막 불허가 됐어요. 불허가 왜냐 그러면은 요게 광량업장이 용적 안 준단 말이죠. 건물이 있으니까 못 주겠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다시요. 이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주택 이런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이 있으니까 농지 안 내준다 당연하죠. 당연히 안 내주려 합니다. 안 내주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낙찰 받았어요. 받으면은 불허가 되면 10% 떼야 되죠. 안 띱니다. 보세요. 자, 불허가 돼가지고 문구 송달에 가서 보니까 자, 농지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지금 뭐 내가 불허해서 적시한고 했죠. 적시한고하고 우짜우짜하고 좌우정한 뭐 10% 받아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적시한고도 아마 기각됐을 겁니다. 예로 기각됐을 거라고. 농지를 못 받아왔으니까 당연히 기각됩니다. 그래서 10%는 받아갔다 안 받았다? 받아갔어요. 내가 볼 때는. 자, 그랬는데 그러면은 지금은 매한부에서의 뭐 농적 몰수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느냐 쭉 이렇게 보니까 그 조항이 없어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자, 법칙권 이야기만 꺼냈고 농증을 안 내면은 몰수가 이 조항이 없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낙찰 받은 사람은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계장이 그러면 계속 이 업장이 광량업장이 이 농증을 반려를 줄 건데 그러면 계속 불허가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뭐 100년 동안 걸린다 아닙니까? 100년. 그런 게 아이고 막 없애자. 그 조항 없애자. 없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낙찰 받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농증 필요 없이 받으면 됩니다. 광량시 거는. 자, 69번. 지적도상 서쪽으로 왕복 6차선에 접하나 고저 차이로 출입은 곤란하지만은 뭐 세로 리어카는 돌아다닌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로 접한 농지 하포구 진북면 예공리에 9천 떨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자, 3m 비포장 도로 접한 진북면 지산리에 33% 뭐 좋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 농지 뭐 좋습니다. 이것도 농지 우산동에 농지. 그 다음에 3m 비포장 도로 접한 그제에 뭐 좋습니다. 동쪽으로 2, 3m 뭐 접한 뭐 좋습니다. 요것도 보니까 이거 다 흰 것만 도로가 아니고요. 옆에까지 붙은 것도 아마 도로일 겁니다. 이게 도로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 접한 거예요. 그래서 막 남이군. 요것도 막 문제가 없고요. 75번. 아이고 원장님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까? 모르면은 이거 가면 됩니다. 있는데 오늘 한 거요. 국민연금은 요 3개, 주택연금은 뭐 8개 그렇고 농지연금도 9개 그래요. 요 강좌를 보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유튜브 가서. 끝. 아이고 1시간 넘었겠네.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배운 거 잘 연결해서 여러분이 월 500만원 받는 시기를 앞당겨 됩니다. 알겠어요?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잘 배운 걸 연결해서 빨리 500만원을 수령받기를 바랍니다.